4년 주기 사이클대로 돼가고 있는 느낌이 있어요. 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4년 주기 사이클대로 갈 가능성은 1-20%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고점 대비 거의 40% 빠졌습니다. 이 정도 됐으면 냉정하게 4년 주기 사이클대로 가고 있다고 보는 것도 타당한 것 같아요. 정확하게 2025년 10월 7일 날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에서 1년 1개월 정도 하락장이 이어지거든요. 최저점을 찍는 게 요 시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대략 2026년 9월에서 11월 정도 최저점을 찍는다. 4년 주기 사이클대로 가면 5만 달러까지는 빠질 수 있어요. 5만 달러면 얼만데 약 7,500만 원입니다. 그게 최악의 경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2월 1일 오전 8시 2분입니다. 2월달이 되자마자 비트코인 시장에 큰 충격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시장의 공포가 상당히 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은 약간 2022년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일단 잘 지지받고 있던 라인이 깨졌다는 게 일단 되게 중요합니다. 일단 여기 라인도 깨졌고 여기 라인도 깨졌어요. 한 84,000, 85,000 여기까지는 안 깨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기가 무너지면서 전 저점이었죠. 작년 11월에 만들었던 저점인 8만 달러마저도 깨고 올해 7만부터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월 월봉이 음봉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음봉이 연속으로 현재 하나, 둘, 셋, 4개가 만들어졌거든요. 2월달은 시작하자마자 음봉의 크기가 엄청 크게 나왔죠. 1월달 음봉 크기는 생각보다 크진 않은데 이번 2월 음봉 크기가 상당히 큽니다. 4년 주기 사이클대로 돼가고 있는 느낌이 있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4년 주기 사이클대로 갈 가능성은 1-20%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가능성이 희박하다. 하지만 이제는 고점 대비 한 거의 40% 빠졌습니다. 39점 몇 %인데 이 정도 됐으면 냉정하게 4년 주기 사이클대로 가고 있다고 보는 것도 타당한 것 같아요. 이제는 거의 한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 그 언저리 한 35%에서 50%의 확률로 4년 주기 사이클대로 가고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최악이거든요. 4년 주기 사이클대로 가는 것보다 더 나쁠 순 없죠. 4년 주기 사이클대로 가는 게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인데 가장 안 좋은 거부터 나쁜 소식부터 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4년 주기 사이클대로 간다. 일단 기간이 중요하죠. 기간. 언제까지 빠질 것이냐? 빠지는 기간은 정확하게 2025년 10월 7일 날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1년에서 1년 1개월 정도 최장 하락장이 이어지거든요. 내려가고 반등하고 이것까지 다 해서 1년 1개월이 아니라 빠지는 데만 1년 1개월입니다. 최저점을 찍는 게 요 시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대략 2026년 9월에서 11월 정도 최저점을 찍는다. 이렇게 된다가 아니라 4년 주기 사이클 좀 잘 모르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는 뭐 하도 많이 봐서 다 외우고 있으니까 4년 주기 사이클대로 간다고 치면 올해 가을쯤이죠. 올 가을에 최저점을 찍게 됩니다. 최저점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그때 가봐야 알죠. 지금 가격이 최저냐? 4년 주기 사이클대로 가면 한 5만 달러까지는 빠질 수 있어요. 4년 주기 사이클대로 갈지 안 갈지 모르니까 이건 차트적으로 그런 거고 역사적 관점으로 그런 거니까 실제로 어떻게 움직일지는 모릅니다. 최고점이 126K잖아요. 여기에서 만약에 60%가 빠진다. 마이너스 60%가 나온다. 하면은 대략 한 5만 달러 정도 나옵니다. 5만 달러면 얼만데 약 7,500만 원입니다. 그게 최악의 경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비트코인이 거의 없다, 나는 이제 처음 시작한다, 혹은 다 팔고 하나도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다 내려두시고 1억이 깨지면 그때부터 사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금이 최저점일 수 있지 않냐? 맞습니다. 근데 처음 사신다면서요. 처음 사시니까 지금 샀다가 빠지면 너무 힘들 수 있으니까 오히려 오를 때부터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얼마부터 보다는 이제 상승이 시작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때부터 사시면 되죠. 아니면 올 가을부터 매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근데 저는 비트코인에 대한 공부도 많이 돼 있고
이미 좀 꽤 갖고 있고 계속 모아가고 있잖아요. 저는 시장에 관계없이 DCA 계속할 생각입니다. 4년 주기 사이클대로 안 갈 수도 있잖아요. 제 개인적인 관점으로 4년 주기 사이클대로 갈 가능성을 요 정도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안 갈 가능성도 한 50에서 한 65%, 뭐 요 정도는 된다는 의미거든요. 2분의 1에서 3분의 2. 오히려 더 높은 확률로 어떻게 똑같이 되겠습니까? 과거랑은 조금 다르겠죠. 어떤 식으로든. 과거랑 다르기만 하면 최악은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릿속에 최악의 경우를 머릿속에 넣어두면 멘탈 관리에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최악의 경우 시간 조정은 올해 가을 한 대략 그 최악이니까 한 올해 말까지로 하죠. 요때까지 계속해서 하락할 수 있습니다. 최악입니다. 최악. 4년 주기 사이클에 맞춘 최악의 케이스. 그리고 금액대는 그냥 합리적 추정으로 마이너스 60%. 물론 아주 최악의 경우는 마이너스 70%까지도 빠질 수 있어요. 지난번 하락장에서 20배 오르고 마이너스 78% 나왔거든요. 이번에는 한 8, 9배 밖에 안 올랐으니까 최악의 경우라고 해도 70%만 하락하는 그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럼 120 곱하기 0.3 하면은 126 곱하기 0.3 하면 금액이 나오겠죠. 최고점 126K 곱하기 70% 하락이니까 0.3 곱하면은 약 한 4만 달러죠. 이럴 가능성 매우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린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는 거니까 약 4만 달러, 40K. 이게 진짜 최악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까지는 정말 매우 낮은 확률이라고 생각하고요. 2022년에 9,000달러까지 빠진다, 9K까지 빠진다, 이 말이 많았거든요. 그 정도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60K 되면은 이게 한 5만 달러 정도 됩니다. 7,500만 원. 아마도 요 정도가 최악의 케이스가 아닐까 하는데, 이렇게 갈지 안 갈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최악의 경우 이렇게까지 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해두면 멘탈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단 열어둬야 돼요. 절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인데, 저도 지금은 모으고 있거든요. 매도는 어차피 이제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있고, 제 비트코인 전부 다 개인 지갑에 넣어놨어요. 다 장투할 거고 팔 생각도 없습니다. 지금 계속 모으고 있는데 지금 모으는 것도 좀 장기 보유할 거예요. 지금 모은 거는 나중에 사회 사업할 때 사용할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이신 분들 DCA 하겠다 그러면 좀 서두르지 마시고요.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오르면 어떡하냐? 올라도 상관없습니다. 올라도 천천히 하는 게 맞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코로나 때 예를 들어볼게요. 코로나 때 2020년 한 3월 요쯤에 최애 저점 찍었잖아요. 우리가 현재 이때를 지나고 올라가는 와중이라고 해도 갑자기 미친듯이 급등하진 않거든요. 이렇게 침체장이 왔다가 갑자기 뭐 또 이어가고 이러진 않거든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추세가 전환되는 데는 막 이렇게 올라가다가 지금 뭐 빠지고 있는 한 요쯤이거든요. 이게 쭉 뻗을지 아니면 여기가 끝일지 뭐 그건 알 수가 없죠. 아무튼 지금 현재 여기인데 막 급등하면 어떡하냐,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좀 여기서 좀 기다가 이렇게 갑자기 올라가거든요. 요 동안 사서 모으시면 됩니다. 하락이 이어지든 상승이 이어지든 어떻게 가든 하락은 좀 급하게 빠질 수 있어요. 천천히 빠질 수도 있고, 상승은 급하게 올라갈 가능성은 매우 낮거든요. 그래서 그냥 올라가더라도 천천히 올라간다. 공통점은 그냥 천천히 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앞으로 뭐 대략 한 1년 정도 계속 모아갈 거다. 이런 마인드로 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출발이라고 치면 아주 좋은 지점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죠. 근데 모으는 속도도 지금 모으는 속도보다 나중에 더 많이 모을 수 있도록 분배를 잘해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비트코인에 1억을 투자할 거다. 그러면 똑같이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에서 10번에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요. 처음에는 뭐 10만 원, 10만 원씩 사다가 그 다음에 20만 원씩 사다가 30만 원씩 사다가 40만 원씩 사다가 50만 원씩 사고 뭐 이렇게 점점 많이 사는, 나중에 가면 갈수록 점점 많이 사는 그 방식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도 현금이 대부분 고갈되어 있으실 것 같아요. 완전히 하나도 없으시다면 앞으로 현금을 모아서 그거는 비트코인을 더 매수하지 마시고요. 이미 비트코인을 가지신 분들 대상입니다. 이미 갖고 계신 분,
그리고 장투하려고 마음 먹으셨던 분들은 그냥 이걸 매도만 안 하면 됩니다. 매도만 안 하고 지키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충분히 원하시는 수익 얻으실 수 있으니까 욕심내지 마시고 매도만 안 하면 돼요. 지금 팔았다 나중에 다시 사면 어떠냐. 그런 서커스는 통하지 않습니다. 많이 해보셨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현금이 고갈됐다 치면 현금 흐름 있으신 분들은,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월급 받는 걸 비트코인 사시지 마시고 일단 모으세요. 그리고 뭐 지금 테더에는 김프가 껴 있으니까 SGOV로 모으시든 테더로 모으시든 달러 표시 자산으로 모아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원화 가치가 앞으로 상승할 수도 있지만 비트코인은 어차피 달러 표시 자산이니까 달러로 모아두는 게 환해지 개념입니다. 달러로 계속 모으다가, 그리고 내가 비트코인 가진 거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 1억어치 있는데 1000만원 이상 모았다. 이런 경우에만 추가된 거, 뭐 예를 들어서 한 1300만원 모았다. 그럼 300만원어치만 사세요. 내가 비트코인 가진 거에 한 10% 정도는, 요 정도는 좀 예비비로 남겨두세요. 멘탈 관리용입니다. 멘탈 관리용 현금은 필수예요. 이거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저희 어머니가 2024년에 비트코인 살까 하고 물어보셨었는데 나중에 좋은 가격 오면 알려줄게 엄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아직은 그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어머니 비트코인 안 사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으시거든요. 굳이 이 가격에 사서 떨어지면 저를 얼마나 원망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가격이라고 해도 떨어지고 있을 때 이 가격이 아니라, 물론 저는 비트코인 저희 어머니 외에는 추천할 생각이 없어요. 저희 어머니는 본인이 물어보셨으니까 제 방송을 보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물어보신다 치면 지금 사면 되니 정기라? 하면은 아직이야 라고 말할 거예요. 계속 빠지다가 이제 유의미하게 반등이 와서 또 다시 이 지점을 지날 때가 있겠죠. 1억이 좀 유의미하게 넘었을 때 1억에 찍먹하고 또 빠질 수도 있잖아요. 1억에 만약에 아까 최악의 경우처럼 7천만원, 8천만원까지 빠진다고 해도 이때도 어머니께 말씀은 안 드릴 거예요. 다시 올라갈 때 한 1억 정도 되면 그쯤에서 말씀드릴 겁니다. 엄마 남는 돈 혹시 있으면 지금 좀 사보세요 하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초보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떨어질 때 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올라갈 때, 그리고 기간은 올해 말 아니면 뭐 내년 초 이쯤부터 매수하시면 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이클대로 가면 그렇거든요. 2022년 말, 2023년 초, 요때 샀으면 다 좋았잖아요. 그쵸? 근데 요때까지 다 대부분 못 기다리셨어요. 떨어지면 계속 사느라 이때는 현금이 다 고갈되죠. 뭐 근데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장투하실 거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 가격이 빠지니까 뭐 비트코인의 펀더멘털이 이제 깨졌다느니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비트코인은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냥 뭐 하드포크 된 이후로는 비트코인 캐시랑 나뉘어졌잖아요.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뭐 바뀐 적이 없습니다. 늘 똑같아요. 달라진 건 가격밖에 없죠. 내가 원하는 가격일 때 매수하면 됩니다. 너는 왜 이렇게 비쌀 때 왜 샀냐? 그럼 원하는 가격까지 기다려야지 왜 샀냐? 제가 원하는 가격은 월등히 높은 가격입니다. 사실 제가 뭐 여러분께 100만 달러를 말씀 많이 드렸는데 저는 100만 달러가 와도 매도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100만 달러가 온다고 해도 100만 달러가 온다고 해도 저는 더 기다릴 거예요. 매도하지 않고. 제가 생각하는 건 뭐 제가 몇 살까지 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살아있는 동안 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건 1000만 달러입니다. 1000만 달러. 한 140억. 지금은 뭐 요 정도에 있지만 저는 여기까지 생각하거든요. 지금 7만 8천인데 뭐 터무니없는 얘기일 수 있죠. 1000만 달러면 지금 1억인데 한 140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웃기긴 하지만, 여기에는 엄청난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대략 한 30년 정도? 요렇게 보고 투자를 하고 있어요. 네가 30년 살지 안 살지 어떻게 아냐?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입니다. 만약 제가 장수하게 된다면, 오래오래 살게 된다면 그때 사용할 자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비트가 많이 오른다고 해서 좋은 차로 갈아타거나 더 좋은 집을 사고 싶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그냥 노후 자금으로 혹시나 되게 오래 살지 모르니까 그거에 대한 대비로 장기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비트 맥시가 아닙니다. 이거는 뭐 저한테 있어서 일종의 보험이에요. 보험. 뭐 우리 종신연금 같은 것도 있고 퇴직연금, 개인연금, 저도 연금 들어 있거든요. 연금이 있지만 뭐 한 달에 월 한 100만 원 정도 받을 것 같아요. 이거저거 하면 100만 원 좀 넘게 받을 것 같은데, 와이프랑 받는 거 다 하면 뭐 한 달에 한 300만 원 받을 것 같거든요.
한 달에 300만 원으로 지금 살기도 어렵지만 나중에 30년 후에는 더 살기 어렵겠죠. 그거에 대한 만약을 대비하기 위한 저한테는 비트코인이 그냥 보험 같은 겁니다. 보험사도 망할 수 있잖아요. 비트코인도 망할 수 있습니다. 저는 비트맥시가 아니에요. 그냥 저는 미래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그냥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만약에 1비트를 갖고 있다고 치면 이때 진짜 140억이 되면 뭐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노후 대비용으로는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부자 할아버지로 살아갈 수 있겠죠. 그냥 그런 용도입니다. 저한테 있어서는. 여러분들은 뭐 지금 당장 오를 거, 내년에 당장 오를 거, 뭐 그럴 자산을 찾는다면 비트코인 답이 아닐 수 있어요. 되게 어렵죠. 금도 요즘엔 좀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근데 금이 이렇게 막 급등한 거는 최근에가 유일합니다. 원래 그런 자산이 아닙니다. 네, 지난번에 제 방송에서 그건 상세하게 말씀드렸으니까 원래는 어쩌다가 한번 오릅니다. 어쩌다 한번 오르고 30년 횡보하고 한 15년 횡보하고 이번에 또 급등했으니까 또 몇 년 횡보할지 몰라요. 네, 이번엔 뭐 한 3년에서 5년쯤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까지는 또 재미없는 시간 지나겠죠. 어디까지 빠질지도 모르고 그런 부분 생각했을 때 금보다는 미래에 비트코인이 좀 더 좋은 재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지금은 솔직히 살 게 없지 않습니까? 정말 살 게 없어요. 미국 주식도 다 비싸고 광물은 이미 정말 꼭지까지 오른 것 같고 비트코인도 지금 타이밍에 올인할 타이밍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지식이 짧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비트코인 천천히 모으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부동산 사는 건 어떻게 생각하냐? 부동산 무주택이시라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서도 무주택이시면 그냥 신축으로 청약 같은 거 하시든지 좀 싼 거 사시고요. 경기도나 서울 좋은 지역에 사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나서 비트코인 모으시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이미 집이 있으시면 비트코인으로 집중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내 재산의 순자산의 한 5%에서 10% 정도는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레이 달리오도 한 이야기예요. 레이 달리오도 금과 비트코인을 한 5에서 10% 가져라. 저는 금이 더 좋은데요. 그럼 금으로 사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금은 잘 안 오르는 자산이니까 아마 재미는 좀 없을 거예요. 지금은 잠깐 또 반등 나오고 있네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또 네가 빠진다 그러니까 오르네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최악의 경우를 말씀드린 거예요. 4년 주기 사이클대로 간다면 갈지 안 갈지는 제가 알아볼 수 있는 실력이 안 됩니다. 75,000이 최저점일 수도 있죠. 저도 진짜 간절하게 그렇기를 바랍니다. 9시에 복마감이 되는데 이제 30분 남았거든요. 37분 후에 복마감이 되면 아마도 일봉상으로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리긴 합니다. 하지만 복마감이 됐다고 하락이 멈췄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어디까지 빠질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 다음에는 어찌됐든 반등은 나옵니다. 하락장으로 가도 반등 나왔다 하락하지 미친 듯이 빠지기만 하는 자산은 없습니다. 반등이 어디까지 나오냐 이거는 제가 알기가 어렵지만 여기에 있는 아이스라인 여기 매물대까지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른다고 해서 이제 상승이다 하고 기뻐할 일도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르든 비트코인이 오를지 떨어지지는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오를 거든 떨어질 거든 천천히 매수를 하시고자 하면 천천히 매수할 생각이 없고 그냥 모을 생각이다 하시면 그냥 안 사고 가만 냅두시면 됩니다. 저처럼 지갑에 넣어놓고 가격을 안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게 투자하기에 가장 편한 방법일 수도 있어요. 금 가격과 은 가격이 빠졌으니까 이제는 비트코인 갈 타이밍 아니냐 그런 의견도 맞습니다. 그런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도 꽤 있어요. 근데 왜 빠지냐? 오르려고 준비하는 걸 수도 있죠. 만약에 여기서 일봉상으로 상승 다이버전스 걸렸으니까 여기가 진짜 바닥이라고 치면 앞으로 추세가 전환될 수 있는 타이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자리예요. 여기서 누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떨어지는 칼날이기도 하고 추세가 반전될 수도 있는 자리라서 이런 얘기하면 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얘기하시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바로 급등하는 시나리오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천천히 한 1년 정도 하락장이 된다고 보는 게 멘탈 관리에 좋습니다. 멘탈 관리용으로 좀 길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2월 4일 오전 8시 38분입니다.
제가 새벽에 오늘 좀 일찍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빠지는 거를 실시간으로 차트로 다 봤거든요. 와, 이거 좀 빠지는 게 진짜 무섭게 빠지더라고요. 72,900달러까지 빠졌거든요. 지금은 살짝 반등한 모습이긴 한데, 여러모로 뭐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이란하고 미국 사이에 또 좀 화해 무드가 어저께까지만 해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반등이 좀 나오고 했었는데, 미국에서 이란의 드론을 격추시키고 이란에서는 또 미국의 선박을 공격하고 둘 사이에 또 지정학적 이슈로 좀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발동하게 된 것 같아요. 비트코인도 좀 많이 빠졌고요. 나스닥도 좀 많이 빠졌습니다. 위험자산에 대한 회피 심리죠. 그리고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금 쪽으로 돈이 좀 많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금은 좀 반등이 꽤 세게 나왔죠. 둘 다 1시간 봉이거든요. 금이 반등이 세게 나오니까 은이 안전자산은 아니지만 금하고 방향성이 대체로 비슷하거든요. 금이 올라가니까 은도 반등이 꽤 세게 나왔습니다. 바닥부터 튀어오른 정도가 대략 한 24%꽤 많이 올랐죠. 물론 워낙 많이 빠져서 그렇긴 하거든요. 최고점에서 최저점까지 하락폭을 보면은 40%가 넘게 빠졌습니다. 참고로 현재 비트코인이 최고점 대비해서 빠진 게 한 그 정도 되거든요. 40% 정도. 은은 뭐 한 3, 4일 만에 한 번에 쭉 빠졌어요. 비트코인도 한 42% 정도, 한 4달에 걸쳐서 42%가 빠졌는데 은은 4일 만에 40%가 빠졌다가 지금 한 20% 정도 반등한 뭐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이클은 이제 깨졌다. 이런 앞으로 큰 하락은 없을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좀 그동안은 꽤 많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절반은 넘었던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제까지 4년 주기 사이클이 좀 어느 정도 좀 깨진 거 아닌가. 저는 뭐 그냥 과도기 정도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을 해왔었는데 뭐 요 정도면 사이클 그대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현재까지만 봐서는 최고점이 작년 10월 7일이었고요. 지금 또 급락이 나오고 있고 최저까지는 42%나 하락한 걸 봐서는 현재까지 느낌은 되게 비슷합니다. 사이클, 그러니까 3년 상승 1년 하락, 요런 사이클하고 되게 유사한 패턴으로 가고 있거든요. 지금은 1년 하락 중에서도 초반부죠. 여기 10월이고 지금 2월이니까 한 넉 달 정도 지났거든요. 지금 4달 동안 42%가 빠졌거든요. 사이클대로라면 앞으로도 8개월 정도가 더 빠지게 됩니다. 올 가을까지 빠진다는 뜻인데 그대로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모습만 놓고 보면 사이클대로 빠지고는 있습니다. 이게 좀 부담인 점이죠.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정말 사이클대로 간다고 치면 그럼 또 다시 요런 지점이 온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럼 요런 지점이 오면 어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저는 요 정도 2024년에 쌓았던 그 8개월간 쌓았던 그 매물대 중간일 것 같아요. 지금 이미 72,000까지 왔으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참고로 2024년 최저점은 8월 5일이고요. 요때 제일 낮은 가격은 49,000달러였습니다. 여기까지 빠지냐? 그거는 뭐 제가 알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여기까지 가능성은 좀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거보다 뭐 더 빠질 수도 있고 덜 빠질 수도 있는데 최저점이 얼마인지 맞추는 것 자체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누구도 맞출 수 없거든요. 요때 15,000달러를 맞춘 사람은 없었어요. 그 어떤 인플루언서도 13,000, 17,000, 뭐 9,000, 뭐 이런 거 막 던졌지만 실제로는 딱 15,000 정도였거든요. 이거를 맞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나름의 의견을 막 다 두겠지만 뭐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요 바운더리 어디쯤에선가 하락이 멈추지 않을까. 그리고 1년 하락이 진짜 무서운 게 사실 비트코인 하락은 매년 있거든요. 2024년에도 큰 폭의 하락이 있었고 30% 넘는 하락. 그리고 작년에 2025년에도 4월 달까지 큰 하락이 있었고요. 이번에도 하락이 있는데 사실 여기에서 바로 반등하면 이건 하나도 무섭지 않거든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건 시간 조정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빠진 다음에 여기서 바닥권에서 이렇게 횡보하다가 또 빠지고 막 이런 게 반복되거든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번에도 이렇게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크게 빠졌다가 조금 반등했다가 또 크게 빠졌다가 여기서 횡보가 엄청 길죠.
그리고 또 빠지거든요. FTX 사태 때문에. 그래서 이게 바닥이 어딘지를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이 바닥권이 언제까지 갈지를 알 수가 없다. 그게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냥 한 1년 정도는 더 빠질 수 있다. 요렇게 좀 열어두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시점에 제 방송을 보고 있으시다면 비트코인을 이미 보유 중이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트코인을 다 팔았거나 살려고 고려하고 있으신 분은 지금 제 방송을 보시진 않을 것 같아요. 아마도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고, 매수에 너무 욕심내기보다는 그냥 잘 지키는데 좀 집중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이 자리나 이 자리쯤은 되는 것 같거든요. 지금 찐 바닥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 72K까지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찐 바닥이 아니란 얘기는 앞 글자가 6자를 볼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될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6자나 5자 볼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했어요. 설마 이렇게까지 빠지겠어?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분위기상으로 꽤 많은 하락폭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대비는 해야죠. 우리가 예측을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가능한 시나리오잖아요. 하락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를 배제하고 투자하는 건 전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면 지금 매도하고 떨어지면 다시 사야 되냐? 이거는 제가 한 3년째 이야기하는데 매우 어렵습니다. 정말 무지무지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으로 투자해서 잘 되는 케이스가 별로 없어요. 이번에 잘 되잖아요. 그럼 다음번에 그것 때문에 수량을 다 잃습니다. 제가 이때 경험이 정말 많거든요. 이때 4848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그냥 매수했으면 그냥 쭉 가져가고 계속 수량만 모았다면 저는 몇십 개는 모았을 것 같아요. 진짜 48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냥 사가지고 계속 모으기만 했다면 훨씬 수량이 많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매도하지 않고 이렇게 큰 폭으로 빠질 때마다 추가로 매수하는 거예요. 요때 요 하락에서 제가 시드의 21%를 매수했고요. 지금 또 하락하는 것까지 매수해서 지금 현재는 한 40% 정도 매수를 했거든요. 앞으로는 조금 더 천천히 여유 있게 시간 조정까지 생각해서 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물론 이거와 관계없이 저는 이렇게 매일 매수하고 있거든요. 매일 매수하는 이유는 한 달에 대략 한 1,500달러 정도? 하루에 한 50달러 정도 매수하고 있는데 이건 그냥 DCA 개념입니다. 이렇게 매일 사고 있어야지 나중에 기회가 오면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안 사고 있다가 많이 빠지면 사야지 하면 기회를 잡을 수가 없어요. 시장에 머무르기 위해서 계속 꾸준히 저축 느낌으로 DCA 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2027년까지는 매수를 할 예정이에요. 내년까지는. 이건 앞으로도 1,500달러 정도는 계속 모아나갈 생각이고요. 비트코인 위주로 계속 모아나갈 거고 네이버에다가 고래동 공부라고 검색을 하시면 저희 네이버 카페가 나오는데 여기에 또 제가 글을 많이 올렸거든요. 어저께 썼던 글인데 연준 의장이 교체가 되면 급락한다는 그런 썰이 많더라고요. 뉴스에도 좀 나오고 했죠. 그래서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연준 의장이 취임하고 난 다음에 S&P 500의 최대 낙폭이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1970년 이후로 제미나이 통해서 조사를 좀 해봤거든요. 이거는 1년이고요. 요거는 6개월인데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목된 사람이 케빈 워시라는 분이시고 이분이 취임되는 게 아마도 올해 한 5월 정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이후로 6개월 내로 하락이 만약에 나온다면 어느 정도 나올까? 요거를 좀 궁금해서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역대 연준 의장들이거든요. 참고로 연준 의장은 임기가 8년입니다. 되게 오래 계셨던 분이 있죠. 앨런 그린스펀 요런 분. 요런 분은 되게 오래 있으셨어요. 한 18년 있었다고 합니다. 18년 넘게. 거의 한 19년, 20년 가까이 이렇게 막 있으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취임하자마자 어마어마하게 빠졌어요. S&P 500이 33.5%. 요 정도 빠지면 3배짜리인 TQQQ 같은 거는 거의 가루가 돼 있겠죠. 지금 TQQQ는 50불대인데 요만큼 빠지면 거의 5불 밑으로 빠질 것 같습니다. 한 1, 2불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때가 이번에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올 가능성도 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S&P 500이 이만큼 빠지면 비트코인 어떨까요? 비트코인도 큰 폭으로 빠질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연준 의장이 바뀐다고 해서 꼭 S&P 500이 하락한다 이런 말씀은 아니고요. 이제까지는 좀 그랬었는데 이번에도 하락이 나온다면 비트코인도 좀 빠질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러면 한 4년 주기 사이클 이론대로 가는 셈이거든요. 결국에 올 가을쯤에 최저점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 거고, 그래서 좀 급하게 서두르기보다는 혹시 모르니까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생각보다 낙폭이 꽤 커서 놀랬어요. 요거를 1년으로 확대를 해보면 더 커지거든요. 18%, 13%, 17%, 33%, 한 20% 안팎의 하락을 가져왔을 때가 되게 많다는 뜻이거든요. 1년 동안 봤을 때. 이번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런 하락이 나온다면 그때는 또 금값이 일시적으로 급등을 또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금을 저도 사고 싶은데 차트를 보면 도무지 손이 안 나갑니다. 이 차트를 보고 저는 쫄보라서 이렇게 높은 가격에는 못 사겠어요. 최근에 이게 급락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금 상승장이 끝난 걸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저는 금은 못 사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이미 뭐 고점 찍고 많이 크게 빠지고 있으니까 뭐 사도 뭐 크게 막 두렵거나 하진 않는데, 지금은 저점이다 생각해서 매수하기에 마음이 불편하진 않거든요. 근데 금은 막상 내가 산다고 생각하면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좀 많이 어려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이란하고 미국하고 일련의 이슈들 때문에 또 좀 빠졌죠. 여기서 더블탑이라고 하죠. 뭐 쌍봉이라고도 하는데 더블탑이 나오고 그 뒤로 좀 빠지고 있거든요. 이건 사실 하락 지표이긴 합니다. 물론 여기 두 번째 고점이 조금 더 낮긴 하지만 뭐 하락 다이버전스가 아닐 뿐이지 이게 쌍봉 더블탑은 맞거든요. 더블탑은 어찌됐건 하락 지표이긴 하니까 미래를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지표상으로는 하락을 좀 가리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스닥이 오를 때 비트코인이 같이 올라가진 못하지만 나스닥이 빠질 때는 비트코인 요새 좀 투자 심리가 많이 식어서 빠질 때는 훨씬 더 강하게 빠지거든요. 얘네가 만약에 하방으로 가면 비트코인은 더 하방으로 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편으로는 두렵고 현금이 많으신 분들은 뭐 기회가 될 수도 있죠. 그리고 뭐 사업하시는 분이나 뭐 전문직 분이나 돈을 잘 버시는 분들도 기회일 수도 있죠. 누군가에게 위기는 누군가에게 또 기회가 되니까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지금 72K까지 빠지면서 매우 강력한 매물대에 와 있긴 하거든요. 요 지점은 2024년에 3월달 최고점입니다. 요거를 깨는 순간 이렇게 엄청나게 급등했죠. 그러니까 일종의 아이스라인입니다. 그리고 2025년 저점이죠. 4월달, 25년 4월달 저점도 요 라인이고요. 지금 현재 자리도 요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좀 일시적으로 반등이 한 번은 나올 자리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뭐 막 날아가냐, 뭐 그거는 쉽지 않아 보이고 한 번쯤은 더 조정이 올 것 같은데 제가 무서운 건 가격 조정보다 시간 조정이 얼마나 좀 지겹게 사람을 좀 태울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앞으로 비트코인 시장은 좀 힘든 시간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비트코인으로 돈 버는 방법은 단순하거든요. 이렇게 많이 올라도 그렇게 많이 빠져도 팔고 싶은 것만 잘 참으면 됩니다. 팔지만 않으면 됩니다. 오늘도 세일러 옹이 올렸는데 우리 세일러 형님 요즘에도 열일하고 있으십니다. 여기 포스팅을 올렸죠. 이게 실천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저는 솔직히 이게 진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2023년부터는 이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저도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저도 처음에 트레이딩 많이 하다가 좋은 투자 자산으로 보다가 이제 나도 매도하지 말고 계속 모아야겠다 쪽으로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거든요. 비트코인 투자의 원칙. 첫 번째, 비트코인을 사라. 두 번째, 비트코인을 절대 팔지 마라. 저는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이게 다 맞는 말 같아요. 저희 고래동 공부 회원님 중에 하마터면님이라고 2017년부터 비트코인을 투자하셔서 안 팔고 현재까지 2026년이잖아요. 거의 10년 가까이 계속 보유하고 있으시거든요.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까? 2018년에 진짜 폭락이 있었고 2019년에 오른 듯 하다가 또 폭락이 있었고 2020년에 오른 듯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폭락이 있었고 그 이후에 어마무시하게 올랐고
엄청나게 떨어졌고, 그리고 지금 막 엄청 올랐다가 또 조금 조정받았거든요. 이 기나긴 시간 동안 계속 보유하셨는데 자산의 크기가 엄청 커졌죠. 이때만 해도 비트코인 하나에 1,000만 원도 안 했거든요. 몇백만 원에 사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많이 빠졌지만 아직도 1억이 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원칙으로 삼고 가져가시면 여러모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너는 왜 맨날 비트코인 안 팔 건데 분석을 하냐? 전 매수는 합니다. 팔진 않지만 언제 사면 더 좋을까? 지금 뭐 물론 한 번에 다 들어갈 수도 있죠. 지금 좋은 가격이니까. 하지만 한 번에 다 들어가면 멘탈이 털립니다. 거기서 한 번 더 빠지면 멘탈이 완전히 나락이 가거든요. 제 올해 목표 중에 하나가 2026년에 1비트를 추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저는 비트를 추가만 할 거예요. 매도는 할 생각이 없고, 매도는 나중에 노년에 사회사업 할 때 그때 좀 매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년에 내가 수입이 하나도 없을 때, 그럼 노후 대비 자금으로 그때 외에는 매도할 생각이 저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생각으로는 2026년에 1비트 모으고 2027년에 1비트 모으고 요게 목표인데 제 계획대로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면 이렇게 모은 비트코인이 되게 큰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되게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상승장에는 해요. 하지만 지금 같은 하락장에는 이 생각이 다 와르르 깨집니다. 그리고 남 탓을 하죠. 네가 사라 그래서 샀다. 네가 팔지 말라 그래서 못 팔아가지고 물렸다. 뭐 이렇게 계속 남 탓을 하거든요. 고래동 공부 카페도 힘들다. 이제 어떡하냐. 큰일 났다. 뭐 이런 게 좀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하락장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투자라는 게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남 탓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한테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남 탓을 한다는 것은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도 없고 부를 얻을 수도 없습니다. 제가 보도 셰퍼 형님 되게 좋아하는데 요즘에 또 책을 읽고 있거든요. 네, 우리 그 보도 셰퍼 형님 책 본 지가 제가 벌써 21년이 됐습니다. 2005년에 보도 셰퍼의 돈, 그때는 경제적 자유로 향하는 길인가? 뭐 제목이 지금이랑 좀 달랐어요. 아무튼 그 책을 21년 전에 처음 읽었는데 여전히 계속 활동을 하고 있으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주로 독서를 밀리의 서재 통해서 달리기 하면서 듣거든요. 이 책은 제가 지금 듣는 게 한 3번째 정도 듣고 있는 것 같은데 많은 스토리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가장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어떤 경우에도 남 탓을 해서는 안 된다. 모든 책임을 나에게 두어야 나에게 자유가 주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비트코인을 사고 내가 비트코인을 팔고 이 모든 투자가 다 자기 책임이지 뭐 남 탓을 한다고 본인에게 도움될 게 진짜 전혀 없거든요. 글쎄요. 뭐 저는 사업하면서나 투자하면서 남 탓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투자가 다 잘 되거나 사업이 다 잘 된 건 당연히 아니겠죠. 하지만 그 실패 경험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삽질 경험도 되게 중요한 거고, 내가 만약에 꼭지에서 팔려고 생각을 하고 비트코인 투자를 했다면, 그거는 사실 너무 험난한 길을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때 매수한 내 비트코인은 어떻게 할 거냐? 비트코인을 좀 시계열을 아주 길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길게. 저는 10년, 20년 이상은 좀 보유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어차피 비트코인에 대해서 공부하고 투자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한 2030년까지는 좀 안 팔고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장기 투자가 진짜 어렵거든요. 금 투자해서 돈 버신 분들 되게 부럽죠. 근데 이분들도 진짜 돈 많이 버신 분들은 장투하신 분이에요. 뭐 지금 이때 사가지고 이때까지 갖고 있는 사람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2023년에 딱 사가지고 지금까지 안 팔고 가져갔다. 그런 분이 있다면 정말 투자의 신이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오래 가져가신 분들이 많거든요. 뭐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때 무한해동으로 매수하신 분들 말고 진짜 투자의 가치를 보고 그동안 못 올랐으니까 오를 거다라는 생각으로 투자하셨다면 기간이 꽤 됐을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때 사가지고 이때 팔아가지고 수익을 남기려고 하잖아요. 네, 잘 안 됩니다. 우리 경험을 돌이켜보면 알 수 있잖아요. 네, 거의 불가능하죠. 현실적으로. 그 욕심을 좀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에 투자하고자 하시면
지금 사든 나중에 떨어진 다음에 사든 좀 길게 보고 투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부동산 투자하듯이 금융 자산들도 투자를 하시면 돈 버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어찌됐든 비트코인 지금 많이 빠져서 누군가를 되게 원망하고 싶으실 거고 나를 뭐 자책하실 거고 뭐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이게 다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캐롤 드웩 교수님이라고 있거든요. 캐롤 드웩 교수님이 애들을 교육할 때 fail이란 말을 안 쓰셨다고 합니다. 대신에 yet이라는 말을 쓰셨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이 되게 감명 깊었어요. 저는 교육업 한 지가 20년이 넘었거든요. not yet이라는 이 말이 제 머릿속을, 가슴을 너무 많이 울렸어요. 그래서 저는 안 되는 애는 없다. fail인, 실패인 아이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우리도 투자에 있어서 저는 fail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아직 내가 원하는 성과가 안 났을 뿐이죠. 그냥 시간을 더 들이면 됩니다. 근데 비트코인 같은 좋은 자산을 투자했는데 단지 가격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매도를 한다면 그분은 그 어떤 자산에서도 큰 수익을 얻는 건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돈을 벌죠? 지금 코스피에 투자 안 해서 속상하신 분들도 되게 많으신 것 같은데 이분들은 진짜 돈 많이 버셔야 돼요. 특히 막 삼성전자, 뭐 8만전자, 9만전자 뭐 이때 2021년에 매수했던 그런 분들은 지금 돈 아주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20만원, 30만원 넘어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셨으면 좋겠어요. 5년 동안 얼마나 많이 힘들었습니까?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좀 그 기다림에 대한 이런 보상이 충분히 좀 주어졌으면, 그러면 투자가 조금 더 길게 보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늘어나겠죠. 저는 원래가 부동산이 주였고, 저는 부동산 매수하면, 저 매도 고자입니다, 사실. 매도를 잘 못해요. 저는 저를 잘 압니다. 매도를 잘 못하니까 부동산 투자를 했고, 부동산 중에서도 뭐 토지 같은 거, 뭐 이런 거 투자를 했거든요. 물론 제 2023년에 비트코인 살려고 부동산 좀 애매한 것들 참 좀 매도하긴 했어요. 하지만 그거 외에는 나머지는 다 그냥 갖고 있거든요. 2019년부터 뭐 21년, 22년까지 샀던 부동산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그게 저는 좀 몸에 익었어요. 그냥 매수하면 그냥 갖고 가자. 이게 좀 되게 편한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그러기에 딱 좋은 자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고래동공부 커뮤니티 봐도 부동산 투자하시다가 비트코인 넘어오신 분들이 좀 성향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주식 투자하시다가 비트코인으로 넘어오신 분들은 의외로 별로 없고, 주식은 실적이 있잖아요. 비트코인은 실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하기가 되게 좀 어려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희소성에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뭐 땅이나 좋은 지역 건물이나 이런 희소성에 투자하는 자산이다 보니까 성향이 비트코인이랑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부동산 투자하듯이 비트코인을 투자하면 돈을 잃는 게 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빠질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앞으로 1년 동안 우리를 좀 많이 괴롭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 힘든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또다시 좀 기쁨의 시간들이 오지 않을까 뭐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거는 만약에 1년 동안 괴롭히더라도 2027년부터는 과세가 시작되거든요. 과세가 시작되기 전에 한번 좀 급등이 좀 나와줬으면 2억, 3억 뭐 이렇게 2027년이 되기 직전에 좀 듬뿍 올라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우리의 취득원가가 2억, 3억에 잡히거든요. 그 뒤에 양도세가 좀 적게 나오니까 이런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데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뭐 이거 희망사항입니다. 이렇게 된다가 아니라 제가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있으니까 기왕이면은 양도세 감면 좀 받고 싶은 마음은 당연한 거 아닐까요? 아무튼 길게 보면 좋은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길게 보면 그 어떤 자산도 비트코인을 이기는 자산이 없어요. 그나마 엔비디아가 10년 정도 보면은 엔비디아가 더 유리하지만 한 15년 놓고 보면 비트코인을 이기는 자산이 뭐 전혀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아예. 15년 동안 이렇게 긴 시계열로 보면 2011년부터 현재까지로 보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승을 한 게 역사상으로도 거의 없지 않나요? 네,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거든요. 정말 무지막지한 어마어마한 자산이니까 여러분들도 잘 좀 지키시고 길게 투자하셔서 좀 그냥 소소한 수익이 아니라 막대한 수익으로 좀 큰 부를 이루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2월 5일 오전 8시 21분입니다. 비트코인 가격 계속 빠지고 있죠. 저점을 계속 깨고 점점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투자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며칠 동안 계속 저점을 깨고 내려가고 있어요. 2월 1일에 75,000, 2월 2일에 74,000, 2월 한 4일쯤에 72,000, 또 깨고 지금 71,000까지 빠졌어요. 바닥이 어딘지 모른다는 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화 가격으로 보면 지금 한 1억 600만 원 수준, 1억 650만 원 여기까지 빠졌거든요. 지금이 찐 바닥일지 아니면 더 깨고 내려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럴 때는 1억은 깨지 말아라, 깨지 말아라 하면서 1억이 깨지면 또 멘탈이 나가거든요. 그냥 하한을 생각해 두면 좀 많이 힘듭니다. 그냥 바닥은 열어두시고, 만약에 내가 비트코인을 올해 매도를 하려고 했었다면 그런 분들은 되게 힘들겠지만 아마 지금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비트를 투자하고 있으시다면 아마도 장기 투자로 생각하고 투자를 하셨을 것 같은데, 이런 시기는 있죠. 늘 모든 자산이 이런 시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얘기지만 비트는 이런 시기가 그 어떤 자산보다 좀 혹독하게 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투자하다가 다른 자산 투자하면 그런 면에서는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냥 좀 상징적으로라도 투자의 내공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이 하락장을 온전히 좀 다 겪어보시는 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까지 왔었던 하락은 물론 2024년은 그래도 조금 길긴 했죠. 한 8개월 정도 됐으니까. 하지만 낙폭이 작았잖아요. 그 정도 낙폭이면 버틸만 하거든요. 근데 사이클적인 1년 하락, 그러니까 3년 상승, 1년 하락, 요 1년 하락은 정말 많이 뱉어내거든요. 정말 무시무시한 하락이거든요. 이 하락을 온전히 다 겪어보면 우리가 투자를 앞으로 1, 2년 할 거 아니잖아요. 10년, 20년 한다고 치면 그 시간에 큰 경험이 될 겁니다. 이 1년 하락만 좀 잘 버텨내시면 나중에 비트코인이 아니라 다른 자산에 투자할 때도 어마어마하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만약에 멘탈이 많이 털리고 있다면 너무 매수에 목매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현금 상태 그대로 들고 있으면 됩니다. 대신에 이 현금으로 다른 걸 매수하면 안 돼요. 솔직히 다른 거 별로 매수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금, 은도 많이 올랐고 코스피, 코스닥 다 엄청 많이 올랐고 미국 주식도 별로 안 빠졌죠. 이 현금을 갖고 매수할 것도 별로 없습니다. 정 매수하고 싶으시면 SGOV 정도? 그러니까 미국 달러에 투자한다 생각하고 달러 예금이죠. 쉽게 말해서 이건 거의 미국 초단기채인데 이런 걸 투자하시고 좀 기다리세요. 좀 많이 기다리시고 이렇게 하락하는 거를 좀 경험이다. 어떻게 보면 공포체험, 극기훈련 한다 생각하고 이 하락장을 겪어보시면 아직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비트코인 처음 투자한 게 한 2021년 한 3, 4월 정도? 요쯤부터 투자를 시작했거든요. 제가 처음 투자하자마자 그때는 비트코인 산 것도 아니고 알트코인을 샀었는데 사자마자 한 마이너스 50%가 났어요. 한 3일 만인가? 일주일도 안 돼서 그때 도지코인이랑 이런 거 샀었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언급하고 그랬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2021년 이때쯤이었는데 사자마자 반토막이 나더라고요. 제가 한 1,000만 원어치 샀거든요. 이런 게 다 있지 하고 되게 놀랬어요. 그러다가 요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갑자기 이렇게 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원급이 회복되는 거는 당연하고 제가 산 가격보다 2배로 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와, 이게 코인 시장이 이런 건가? 하고 좀 되게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좀 비트코인 공부를 시작하고 코인 시장을 이렇게 차분하게 좀 지켜보니까 결국에 비트코인도 제가 2005년부터 저는 주식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이러면서 투자 공부를 시작했는데 결국 내가 그동안 공부했던 주식이나 그리고 2017년부터 부동산 공부를 시작했는데 이 부동산이나 사실 다 똑같은 거구나 하는 거를 깨닫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완전 다른 메커니즘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똑같았습니다. 특별히 다를 게 없었어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비트코인이든 우량한 자산을 사서 쌀 때 사서 그냥 장기 보유하면 돈 버는 거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매수하고 나서 이렇게 막 오르다가
갑자기 이게 폭락이 나왔거든요. 지금보다 훨씬 더 무섭게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고점 대비 한 42% 정도 빠진 것 같은데 이때는 고점 대비해서 한 반토막이 났죠. 한 60% 가까이. 그것도 되게 짧은 기간에 빠졌어요. 70일 동안 빠졌잖아요. 우리 벌써 하락 시작한 지 4달이 됐거든요. 4달 동안 42% 빠진 거랑 그리고 여기서부터 보면 70일이지만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면 진짜 무섭습니다. 44%가 2주 만에 빠졌거든요. 이렇게 보면 40%가 열흘 만에 빠졌거든요. 진짜 무지막지하게 빠졌어요. 물론 최근에 은 빠진 게 더 무섭긴 했는데 그래도 얘는 좀 반등했잖아요. 이때 엄청나게 무섭게 빠졌었죠.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고점을 넘기는 상승이 나왔다가 그 뒤부터 이때부터 진짜 무서운 시간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빠질 만큼 빠졌다. 이게 한 50% 빠졌거든요. 생각했는데 반등했다가 또 한 60% 이상 빠졌거든요. 이제 끝이겠지 하고 요때 횡보하는 거 보이시죠? 거의 뭐 한 3, 4개월 횡보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FTX 사태 나면서 또 빠졌어요. 이거를 저는 온전히 다 겪었거든요. 들고 있으면서. 물론 제가 이때 부동산 투자하면서 잔금 내느라 좀 판 게 많아갖고 비중은 되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알트코인은 요때까지는 투자하고 이때부터는 비트만 투자했어요. 루나 사태 이후로는 알트 투자는 아예 안 하게 됐습니다. 이때 포트폴리오를 그냥 전부 다 비트로 집중하고 돈 생기는 거는 다 비트 위주로 샀습니다. 잘못한 거는 4848을 좀 많이 했다는 거. 그리고 한 때쯤 부근이었던 것 같은데 이때 한 여름 때부터는 매수만 했습니다. 4848 하면서 이게 크게 올라가면서 제가 수량을 좀 잃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올라간 것 같아서 팔았는데 그 뒤로 더 많이 올라가갖고 그 뒤로는 잘 못 사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매수만 했습니다. 그게 좀 잘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일단 비트코인을 들고 있으면서 이 하락장을 온전히 겪어본 거 제가 살면서 가장 큰 하락이었어요. 뭐 이렇게 마이너스 78%까지 빠졌거든요. 물론 뭐 그냥 가만히 들고 있었던 게 아니라 바닥 부근에서 뭐 4848 하면서 매수한 거라서 지금하고는 느낌은 많이 다릅니다. 하지만 이 하락장에서 시장에 머물러 있었던 게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긍정주의자라서 저는 뭐 항상 긍정주의자입니다. 언제 어느 때든. 그래서 나중에 다시 오를 거고 지금이 기회일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었고 여기 한 3만 달러 깨지면서부터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사람들한테 가까운 사람들한테 추천도 많이 해줬습니다. 근데 다들 잘 안 사시더라고요. 뭐 저는 열심히 샀어요. 그냥 꾸준히 열심히 샀습니다. 이때는 부동산 투자를 병행할 때라서 뭐 제가 원하는 만큼 뭐 무지막지하게 사진 못했지만 전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을 많이 사야겠다 이런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뭐 1인 1비트 정도면 충분하다 생각했었고 그때가 넘어가면서부터 비트를 더 많이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아파트랑 오피스텔 뭐 이런 거 좀 애매한 거 다 팔고 비트코인으로 다 갈아탔고요. 그러면서 상승장을 맞아서 제 자산도 많이 불어났습니다. 다시 이제 기회가 오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 동안 모았던 거는 전부 다 개인 지갑으로 보냈어요. 전부 다 보냈습니다. 이건 매도할 생각이 없고 나중에 노후에 한 30년 정도는 얼려놨습니다. 뭐 이거를 제가 찾아서 쓸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부동산을 팔아서 쓰면 썼지 비트코인을 팔아서 뭐 생활비로 쓸 생각은 뭐 전혀 없습니다. 아무튼 이 힘든 시기들 그리고 이 상승의 기쁨들을 누린 결과가 이 지갑에 지금 담겨 있는 거죠. 와이프 계좌는 뭐 업비트에 넣어놓고 업비트도 어플 지웠습니다. 와이프는 뭐 더 안 산다고 해서 그냥 넣어놓은 상태로 있어요. 그리고 또 다시 기회가 오고 있거든요. 지금이 뭐 어디쯤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어디겠죠. 앞으로 뭐 무지막지하게 더 빠질지 뭐 혹자는 3만 몇 천을 이야기하던데 뭐 저는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하지만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겠어요. 뭐 저는 2024년 저점 여기가 한 49K거든요. 아무리 많이 빠져도 여기를 넘어가서 더 빠지는 건 상상이 안 되는데 요때 한국 가격으로 한 7,700만 원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까지 이렇게 빠졌었습니다. 그런 때가 있었죠. 아무튼 뭐 최저가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겠지만 지금이 기회가 오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매수는 조급하게 서두르면 안 됩니다. 저는 오히려 현금으로 갖고 있어야 멘탈 관리하기에 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 지갑을 넣어놓은 거는 매도할 생각이 없잖아요. 그냥
제 포트폴리오에서 머릿속에서 지웠습니다. 얘네들은 포트폴리오 계산할 때 넣지도 않습니다. 이건 그냥 없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비트코인은 요맘때부터 그냥 모아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요때 한 20% 샀고 요때 한 20% 사서 지금 현재는 CD에 한 40% 정도 모으고 있고요. 매일매일 $50씩 사고 있거든요. $50씩 사서 한 달이면 한 $1,500 되잖아요.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매수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시드랑 앞으로 버는 돈, 그리고 DCA 이거 다 합하면 올해 목표가 비트코인 1개 모으는 건데, 이것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혹시 좀 여력이 되면 2027년에도 비트코인 1개 모으는 건데,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 더 빨리 더 수월하게 모을 수 있겠죠. 그냥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락이 아주 끔찍한 일은 아니거든요. 저한테는. 물론 저도 여러분 방송 듣고 있는 여러분 중에 대부분은 저보다 수량이 적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소량 갖고 있으신 분들이 더 많으니까. 근데 저는 이거 지갑에 넣어놓고 더 이상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이거 내가 그동안 모아놓은 비트코인 이게 빠지다니 이런 생각도 하고 있지 않고요. 그냥 언제 매수하면 좋을까, 저는 바이사이드에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현금이 조금 있어서 그렇습니다. 현금을 조금이라도 만들어 두면 여러모로 좋은 것 같아요. 이 현금 있다고 이 현금으로 코스피에 투자하거나 금이나 은에 현 시점에 투자를 하는 건 글쎄요, 이게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멘탈 관리하기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금을 좀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되게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다 오르는 시장이었잖아요. 그동안은 코스피까지 못 올라던 코스피까지 작년 말 올해 초까지 시작해서 엄청나게 오르지 않았습니까? 모든 게 이제 다 오르는 시장이잖아요. 모든 게 다 오르는 시장이 있었다면 모든 게 다 떨어지는 시장이 오겠죠. 비트코인이 먼저 남들보다 일찍 떨어졌을 뿐이고, 그리고 또 슬픈 얘기지만 또 누군가에겐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나스닥이나 이런 애들이 빠지면 비트코인도 그때는 또 다시 빠질 수 있겠죠. 하락장이 무서운 건 가격이 많이 빠져서 무섭다기보다는 이런 좀 뭐랄까요, 약세장에서의 시간 조정, 바닥권에서의 횡보, 이게 진짜 무섭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반등이 안 나오고 계속 이렇게 가면 진짜 무섭거든요. 이런 시간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다가 또 나스닥이 많이 빠지면 얘도 또 한 번 출렁이면서 빠지겠죠. 그때쯤이 최저치가 아닐까 싶고, 만약에 모든 게 다 빠지는 시장이 온다면 이건 누군가에게 진짜 기회일 수 있거든요. 현금을 모으던 사람들, 부위를 그동안 많이 모아놓은 사람들, 테더를 많이 모아놓은 사람들, 이런 사람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럴 때를 대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대비를 해놓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위기는 누군가에겐 또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저는 이걸 기다리고 있다 그렇다기보다도 대비를 해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나는 대처해야 될까, 이거를 작년부터 생각했거든요. 이때쯤 됐을 때 나스닥도 엄청 많이 올랐어요. 비트코인도 많이 올랐지만 저는 이때 비트코인 매도를 하기보다는 그냥 개인 지갑으로 옮겨 놓는 걸 택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때 사서 이때 매도를 했다고 치면 이때 다시 살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이런 기회가 안 올 수도 있고, 그냥 만약에 이때 샀든 그냥 샀다면 그냥 장기 투자하는 게 가장 돈 버는 길이다. 근데 이거를 제가 머릿속으로 한 게 아니라 AI가 좀 발전했잖아요. GPT를 통해서 제가 백테스트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백테스트로 5년, 10년, 몇십 년 계속 돌려봤는데 5년을 돌려봐도요, 10년을 돌려봐도 한 3년을 돌려봐도 결국에는 장투하는 게, 매도를 안 하고 장투하는 게 수익률이 탑3 안에 항상 들어가고, 대부분의 케이스에 최고의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매도하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이거든요. 이런 백테스트 결과치도 있고요. 그리고 저의 성향상 매수는 DCA 하면 되니까 이거는 좀 어렵지 않게 잘하는데, 매도는 잘 못하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제가 투자 공부를 처음에 주식으로 시작했지만 부동산부터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물론 주식도 투자를 했었습니다. 근데 소액이었고 부동산부터 본격적으로 한 이유가, 얘는 매도를 조금 나같이 매도를 좀 잘 못하는 사람도 괜찮은 투자법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동산을 투자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비트코인 위주로 금융 투자를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도 굳이 매도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좀 확신이 들었어요. 나름의 확신이. 높은 가격이라고 매도할 게 아니라 그냥 지갑에 넣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26년, 27년, 지금 뭐 26년이잖아요. 계속 모으고 있고요. 내년까지 모을 겁니다. 이렇게 다 모으고 나면 27년 말에 상징적으로 27년 12월 31일 날 개인 지갑으로 또 다 보낼 생각입니다. 이 지갑과 다른 주소겠죠. 아무튼 다 모은 다음에 그 뒤부터는 비트 매수는 안 할 거예요. 그 뒤에는 그러니까 미국 지수나 ETF나 미국 뭐 주식이나 금이나 뭐 이런 다른 자산들에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제가 2023년부터 그럼 2027년까지 모아가게 되는 거겠죠. 정확하게 말하면 22년부터인데 21년부터 갖고 있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막 매수하기 시작한 건 이때부터거든요. 그럼 대략 한 5, 6년 정도 모은 거잖아요. 5, 6년 동안 모으고 30년을 거치할 생각이에요. 그러면 한 2057년 되겠죠. 그때는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가 되어 있을까? 그때쯤 좀 꺼낼 생각이고요. 이때 뭐 제 개인 자산인 이건 냅둘 거고 26년, 27년에 모은 이 개인 지갑은 요때 좀 끌러서 좀 사회사업에 쓸 생각입니다. 이때는 제 나이도 한 70대 되거든요. 그럼 뭐 사회사업에 요즘 뭐 그때는 금액이 커져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뭐 이렇게 다 해봤자 2억도 안 되는 2억 정도 되는 돈이지만 한 30년 더 지나고 나면 어마어마한 돈이 되어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안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기대로 모으고 있어요. 또 저는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비트 맥시가 아닙니다. 앞으로 2년만 더 비트 매수하고 초장기로 투자를 할 생각입니다. 그 뒤에는 뭐 금이라던가 은에는 투자할 생각이 전혀 없고요. 그리고 뭐 지수들, 뭐 나스닥과 관련된 지수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 좀 투자를 해볼 생각입니다. 전 앞으로도 뭐 배당주는 투자를 안 할 생각이에요. 제가 느끼는 배당주는 상가 같은 느낌이거든요. 부동산의 상가. 상가는 수익형인 대신에 시세가 잘 안 오릅니다. 배당주도 배당을 받는 대신에 시세가 잘 안 오르거든요. 이런 것보다는 좀 변동성이 큰 주식들이라고 할까요? 주로 뭐 빅테크 같은 게 그렇거든요. 메타가 변동성이 되게 크죠. 구글은 변동성은 별로 크지 않습니다. 테슬라가 변동성 엄청 크죠. 뭐 이런 주식들의 가격이 좀 많이 내려와 있을 때 그럴 때 매수를 해볼 생각입니다. ETF나 뭐 이런 기술주, 가격 변동폭이 큰 기술주, 뭐 이런 거에 좀 투자를 해볼 생각이에요. 어찌됐든 내년 말까지는 비트코인 위주로 좀 모아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 요즘에 연준 의장이 바뀌면 나스닥이 많이 빠질 거다, 이런 의견들이 좀 있거든요. 뭐 실제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뉴스를 봐도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연준 의장 교체기에 항상 급락했다. 케빈 워시가 올해 한 5월 달에 취임할 것 같은데 그러면 뭐 이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까지는 다 계속 좀 많이 빠지긴 했거든요. 혹시나 진짜 많이 빠지게 되면 그때를 좀 대비는 해놔야 되잖아요. 그럼 그거는 그거 비트코인과 별개로 또 관련된 뭐 미국 주식이나 뭐 ETF 이런 거를 좀 매수할 계획입니다. 사실 뭐 저는 제 개인 투자만 한다고 치면, 제가 만약에 유튜브 방송을 안 했다고 치면 지금 뭐 힘들 게 하나도 없거든요. 저는 어찌됐든 지금 바이 사이드에 있고 추가를 매수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뭐 당연히 매수하고 있는 중인데 가격이 싸지면 더 많은 양을 매수할 수 있어서 저는 사실 나쁠 게 별로 없거든요. 제 개인 투자만 두고 보면. 요즘에 원망의 목소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게 뭐 내가 원망 들어서 힘들다 그런 것보다도 이게 어찌됐든 제가 비트코인이 좋다고,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좋다고 생각해서 많은 얘기를 드렸고 비트코인에 장투합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비트코인만 들으셨는지, 비트코인 장투가 사실 더 중요한데, 비트코인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수량보다 장투가 더 중요하다, 오래 투자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 말씀 되게 많이 드렸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고점에서 매도할 계획이셨나 봐요. 그러니까 사실 뭐 6개월 뭐 1년 이렇게 투자하실 분들은 사실 제가 말하는 그 뉘앙스와 좀 많이 다른 부분인데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뭐 어찌됐든 저로 인해서 비트코인을 매수해서 지금 손해보고 있으신 분이 있다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방송하지 마라 뭐 그런 말도 되게 많은데, 방송은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할 생각입니다. 비트코인 방송만 매일 할지 아니면 비트코인 방송도 하고 다른 것도 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하락장은 분명히 뭐 올 것 같거든요. 어찌됐든 침체가 올 것 같거든요. 제가 2년 전부터 2024년부터 걱정하던 2026년이 드디어
왔네요. 되게 멀게만 느껴졌는데 어느덧 2026년 2월이 됐어요. 그리고 과거와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 또 이렇게 설마 이렇게 빠지겠어? 하지만 네, 이렇게 빠졌네요. 결국에는 달라진 게 없죠. 네, 3년 상승했고 1년 하락 중인 거죠. 1년 하락 중에 지금 한 3분의 1 진행됐습니다. 4개월 진행됐거든요. 앞으로 그러면 한 3분의 2쯤 남았죠. 한 8개월쯤 남았거든요. 제가 약속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도 다른 땐 몰라도 이렇게 하락이 나올 때마다 방송을 꼭 할 겁니다. 물론 제가 방송에서 원망스러운 분들도 분명 있으시겠지만 누군가는 네, 제 방송을 보면서 멘탈 관리 해오시던 분들이 있을 거고, 제가 어찌됐든 제가 2023년부터 비트코인 방송을 꾸준히 했는데 다른 땐 몰라도 하락할 때는 웬만하면 새벽이든 밤 늦게든 방송을 켜서 꼬박꼬박 챙겨서 하락장마다 방송을 했거든요. 멘탈 관리용으로. 앞으로도 네, 2026년엔 특히나 멘탈 관리가 더 어려울 때가 될 테니까 2026년에는 하락할 때는 가급적이면 진짜 정말 피치 못할 너무너무 바쁜 때를 제외하고는 꼭 방송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앞으로 막 오를 거다 뭐 이런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이때도 제가 한 14만에서 한 15만, 많게는 한 18만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한편으로 봤을 때는 이게 14만이라고 치면 12만 6천이잖아요. 그럼 한 10% 차이거든요. 실제로 요 정도면 한 2억 정도인데 업비트 가격 기준으로 한 1억 8천 정도 갔거든요. 사실 뭐 우리가 원하는 수준까지 가긴 간 거 아닙니까? 물론 이게 딱 채우진 못했지만 저는 이쯤 됐으면 저는 많이 갔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매도할 생각이 없었으니까 이게 2억을 못 찍어서 뭐 솔직히 좀 아쉽긴 합니다. MSTR을 못 팔았으니까. 근데 비트코인만 놓고 보면 뭐 사실 이 정도면 저는 선방했다고 생각하거든요. 2천만 원부터 1.8억까지 올랐는데 적게 올랐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은 빠지고 있는데 아쉽죠. 네, 저도 기왕이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서 막 20만 달러 가고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20만 달러면 3억이거든요. 저는 솔직히 3억까지는 네, 좀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바라지도 않았고 한 2억 정도는 맞았으면 어땠나 하고 좀 많이 바랬습니다. 제 욕심이었죠. 2억을 못 가서 저도 아쉬움이 있어요. 팔 생각은 없었지만 2억을 못 가서 좀 아쉽긴 합니다. 우리 고래 식구분들도 2억 이상 됐으면 매도하신 분들이 많았을 텐데 어떻게 보면 그래서 1억 8천까지밖에 못 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다들 2억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2억이 뭐 안 온 걸 수도 있죠. 모르겠어요. 요즘에 하락이 다들 얼마를 생각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바닥일 수도 있죠. 한 71K까지 왔거든요. 69K는 일단 무조건 보게 된다라는 의견이 일단은 많은 것 같습니다. 뭐 근데 대다수는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이제 71K까지 오면 69K는 본다는 내러티브가 좀 많아지긴 할 것 같거든요. 가격 바닥을 떠나서 좀 시간이 그렇다고 뭐 갑자기 급등하는 일은 좀 힘들 것 같아서 좀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렇지만 한번 좀 혹독한 시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 시간을 좀 버티신 분들이 나중에 결국에 돈을 버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코스피로 지금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로 뭐 돈 많이 버신 분들, 하이닉스는 뭐 진지게 오르기 시작했지만 삼성전자가 가격이 크게 오르기 시작한 건 뭐 얼마 안 됐잖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한 5만원 선까지 빠졌던 것 같은데 지금 뭐 한 17만원 막 이러니까 그 수익을 얻은 사람은 그 5만원일 때 그 힘든 걸 다 버텨낸 사람들이 수익을 얻는 거거든요. 투자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힘든 시간에 오히려 비트코인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처음 투자하는 거라면 정말 최적의 조건일 것 같은데 가성비가 되게 좋은 구간이잖아요. 이미 들고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이라 뭐 그게 사실 어려운 부분이죠. 뭐 사실 뭐 그냥 정신 승리일 수도 있어요. 네, 저는 이때 모은 모든 비트를 다 지갑에 넣었으니까 그리고 이거는 없는 거다. 나는 지금 새 출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어차피 만약에 장투하고 있는 거라고 치면 이건 그냥 없는 거다 생각하고 지금 새 출발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좋은 때입니까? 새 출발하는 마음으로 물론 이때보다는 수량을 적게 모으긴 하겠지만 이때 모아서 또 장기로 가져가면 얘네들도 큰 돈이 되지 않겠습니까? 투자의 원리는 좀 단순한 것 같아요. 고통의 결과로 돈을 버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사서
물리는 과정이 있으니까 이렇게 큰 돈을 버는 거지, 바닥을 지나서 나는 조금 더 손해 보는 게 싫다, 평가 손실도 싫다 하시는 분은 아마 거대하게 올라갈 때 뭐 요럴 때 타야 되는데, 그러면 오히려 더 물리기가 더 크게 물리기 쉽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투자가 많이 어렵죠.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초심 잃지 마시고 내가 비트를 왜 투자했는가, 거기에 본질에 더 집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좀 비트코인을 봐야 되는데 비트코인의 가격만 보고 있는 건 아니지, 가격이 떨어지니까 비트코인은 그저 그런 자산 같아요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다면 비트코인에 앞으로도 투자하실 필요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뭐 금은 5,000년 된 엄청나게 좋은 자산이잖아요. 5,000년 된 엄청나게 좋은 자산인 금 같은 거 투자하시는 쪽으로 한번 고려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비트코인은 가격이 많이 빠졌는데 누군가에겐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끔찍한 자산이 될 수도 있겠죠. 내가 어떤 생각을 하던 내가 생각하는 그 결과를 돌려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마법사들 보면 그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요. 내가 투자할 때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 돌려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 시장의 마법사들 보면. 저는 되게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짧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기회가 뭐 길게는 앞으로도 뭐 한 1년 정도 남아 있을 수 있죠. 그동안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뭐 그런 방법들로 천천히 비트코인을 더 모아갈 생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2월 6일 오전 7시 32분입니다. 오늘 역사에 남을 만한 만불빔이 나왔어요. 만불빔을 또 보게 될 줄은 몰랐는데, 만불빔의 위치가 중요하죠. 12만 넘었을 때 만불빔은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뭐 그럴 수 있는 자리인데 7만 3천까지 빠졌다가 어저께 오늘 6만 2천까지 이렇게 빠져서 만불빔이 되게 아프게 떨어졌죠. 그 때문에 현재 김푸도 음수입니다. 역푸가 끼고 있어요. 이렇게 강력한 하락이 나왔을 때 역푸가 나오는 게 되게 드물거든요. 저는 가장 큰 이유가 1억이 깨져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1억이라는 뭐 심리적인 저항선, 심리적인 지지선이 있었는데 그게 깨지면서 좀 멘탈이 박살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손절도 많이 하게 된 것 같고 한국인들이 많이 손절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김푸는 역푸고요. 마이너스 프리미엄이고 비트코인은 현재 한 9,200만원, 9,300만원 이쯤에서 오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세 달러 기준으로는 한 63,000불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 사이클대로 가고 있다고 이제 좀 의견들이 많이 그쪽으로 모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이번에는 사이클대로는 안 갈 것이다. 뭐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결국에는 사이클대로 가고 있네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만약에 많이 빠지면 전고 부근까지 이렇게 보통 많이 빠졌거든요. 이제까지 역사를 보면 너무 옛날 거는 뭐 의미가 없을 수도 있긴 한데 2013년 최고점이 1200달러였죠. 1200. 그리고 요때 최저점이 요때는 좀 물론 좀 비슷하진 않습니다만 한 3000 정도, 요때는 좀 많이 달라요. 그리고 2017년, 18년 요때 최고점이 19,000이거든요. 대략 2만 달러. 요때 2022년 최저점이 한 15,000입니다. 물론 똑같진 않지만 언저리죠. 19,000이었고 여기는 15,000이었고 1-20% 정도 더 깨고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큰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되죠. 지금 현재도 이때 최고점이 69,000이었거든요. 69K였는데 지금 한 63K까지 빠졌으니까 대략 여기서부터 한 10% 정도 더 빠진 상태죠. 10% 더 빠지면 한 56K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이 최저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피보나치 되돌림으로도 가늠을 어느 정도는 해볼 수 있거든요. 최저점부터 최고점까지 피보나치 되돌림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찍어보면 현재 0.5까지는 이미 빠졌어요. 그러니까 피보나치 되돌림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0.236, 382, 0.5, 618 되돌릴 때 요런 부분까지 되돌릴 가능성이 높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되거든요. 보통 0.5 정도 되돌릴 때가 많은데 이미 넘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 7만 달러 정도 보고 있었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많이 빠져봤자 여기가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지나쳤죠. 네, 이미 지나쳐서 만약에 618까지 빠진다고 치면 그 자리가 한 5분 정도 됩니다. 대략 여기까지 빠졌으니까 요 부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2024년 최저점이 49K거든요. 최저점이 한 여기나 그 사이 어디께 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뭐 참고만 하세요. 뭐 제가 말한 대로 네, 되지 않습니다. 근데 가격 조정도 가격 조정인데 정말 하락장에 가장 두려운 부분은 가격 조정은 이미 대부분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빠졌는데 앞으로 빠져봤자 한 요 정도 수준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가격 조정은 앞으로 이렇게까지 아프진 않을 것 같아요. 이미 너무 많이 아팠고 빠질 거는 많이 빠졌으니까 2022년으로 치면 벌써 한 여기까진 빠진 거거든요. 절대치로 보면 별 차이가 없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퍼센티지로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몇십 퍼센트 빠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하락장의 가격 조정도 무섭지만 가장 무서운 거는 저는 시간 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언제까지 이 기나긴 하락장, 침체장이 계속될지, 그리고 그냥 뭐 유지가 되면 그나마 괜찮은데 조금씩 계속 슬금슬금 빠지거든요. 이제까지 하락장 모습들을 보면 늘 좀 그랬습니다. 슬금슬금 계속 빠지거든요. 여기 2018년에 요때 보시면 진짜 요 차트를 보세요. 그럼 여기가 누가 봐도 바닥 같지 않습니까? 아, 여기는 잘 지켜주네.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갈 거야 라고 누구나 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차트를 봐도 아, 이제 여기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것 같아요. 제가 이 차트만 봐도.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깨고 내려갔단 말이에요. 물론 금액으로 보면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낙폭을 보면 19,000에서 6,000까지니까 13,000이 빠졌고요. 여기는 겨우 3,000 빠졌습니다. 3,000. 금액 차이는 어마어마하죠. 근데 퍼센티지로 보면 이게 월등히 더 큽니다. 보면은 52%가 빠진 거거든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금액으로 보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도 계속 하락을 하니까 이게 진짜 무서운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락장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정보를 얻기 위해서 혹은 좀 멘탈 관리하기 위해서 고래동 공부 카페로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네이버에 고래동 공부라고 치시면 저희 카페가 나오거든요. 네, 카페 관리 엄청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락장 좀 같이 이겨내실 분들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토루님께서 글을 남겨주셨죠. 생각지도 못하게 기회가 빨리 온 건 좋은데 너무 빨리 빠지고 있죠. 이렇게 심하게 빠지는 것도 문제긴 하네요. 라고 쓰시니까 팩트 폭격기님 말씀이 저는 뭐 제 마음하고 똑같습니다. 예전에 뭐 박상기에 난 붓다빔 뭐 이런 큰 폭의 하락들 다 겪어봐서 하락은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진짜 무서운 건 사실 이겁니다. 앞으로 있을 기간 조정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네, 제가 오늘 아침에도 6시 15분에 고래동 공부 시향 방송을 했는데 이게 가장 무섭습니다. 앞으로 기간 조정이 침체장이 더 지속될 것 같고 그러면서 슬금슬금 조금씩 빠지거든요. 근데 그 슬금슬금 빠진 것도 누적되면은 무섭습니다. 뭐 요렇게 막 빠지는데 이게 누적되면은 이 폭이 결코 작지 않거든요. 그래서 찐 바닥을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수많은 저점 중에 어떤 게 찐 저점인지 이걸 맞추려는 시도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투자했으면 22년에 2천만 원일 때 왜 안 샀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런 기회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런 기회가 100번은 있었거든요. 이때 사고 이때 사고 이때 사고 이때 샀는데 다 산 거예요. 그래서 끝난 겁니다. 사실 시드가 다 올인나고 그 뒤부터는 계속 고통받는 거죠. 그리고 아 비트코인은 진짜 끝났구나 하고 오히려 여기서 매도를 해버리고 땡치는 거죠. 쉽게 말해서 한 4천만 원에서 매수를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그게 3천만 원까지 빠지니까 좋다고 계속 물타기를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빠져서 2천만 원이 되니까 오히려 여기서 손절을 친 거예요. 그래서 매수를 서두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바이 사이드에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하락장에는 바이 사이드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뭐 예를 들어서 10억어치 비트코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지금 팔기는 솔직히 말해서 냉정하게 늦었습니다. 지금 파는 건 정말 뭐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본인 판단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 제 방송을 보신다는 얘기는
아마 팔 생각이 없으신 것 같고 물려 있으실 테니까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억이 물려 있다고 하더라도 500만 원이라도 바이사이드에 있으셔야 됩니다. 500만 원을 하루에 다 넣으면 안 되겠죠. 만 원씩 500일 동안 사는 것도 바이사이드입니다. 저는 이게 멘탈 관리에 진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다 제가 겪은 거예요. 어찌됐든 조금씩이라도 월급 받은 걸로 매달 사기만 해도 그게 정말 위안이 됩니다. 내가 계속 사고 있으니까 빠지면 계속 사야지 라는 마음으로 갖는 게 되게 좋아요. 500만 원 있다면 만 원씩 사다가 나중에 오르기 시작하면 그때 남은 시드를 뭐 조금 더 과감히, 이때는 만 원씩 사는데 여기 뭐 예를 들어 10만 원씩 사던가 뭐 그렇게 하면 오히려 이때 산 것보다 이렇게 오르면서 사도 이때가 더 낮을 수 있습니다. 이게 멘탈 관리에 훨씬 좋습니다. 앞으로도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이미 많은 돈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미 많은 돈이 들어가 있고 멘탈 관리용으로 매수하는 거니까 이거를 서둘러서 뭐 하겠습니까? 아니 10억어치 있는데 500만원어치 사면 뭐 물타기도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냥 멘탈 관리용입니다. 이 10억어치를 뭐 예를 들어서 업비트에 넣어놨다. 이건 장투용이다. 나는 10년 가져갈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500만원 사는 거는 다른 거래소를 이용하세요. 네, 이거 평단 낮추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바이낸스를 이용하던가 해외 거래소 이용하던가 아니면 빗썸 같은 거를 이용해서 바이사이드에 있으셔야 됩니다. 500만원 없는데요. 100만원이라도 없으면 50만원이라도 50만원이라도 있으면 일주일에 만원씩 사던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으세요. 그래서 철저히 바이사이드에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멘탈이 털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바이사이드에서 한 1년, 2년 계속 매수를 하다 보면 어느덧 지나면 훌쩍 올라 있거든요. 네, 비트코인이 이제까지는 계속 그랬습니다. 이제까지 그랬으니까 다음에 그런다는 보장이 뭐가 있냐? 비트코인이 정확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그랬으니까 지금도 사이클대로 가고 있죠. 3년 상승, 1년 하락. 3년 상승, 1년 하락. 결국엔 똑같아졌어요. 뭐 사이클이 맞고 틀린의 갑론을박이 되게 많았지만 결국엔 사이클대로 갔거든요. 그냥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사이클대로 된다는 걸 좀 받아들인다고 치면 하락이 나온 다음에 요 바닥권 횡보가 진짜 힘들거든요. 이게 하락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일자로 이렇게 가면 뭐가 힘들겠어요. 가다가 오를만 하면 떨어지고 오를만 하면 떨어지고 계속 이게 반복되니까 그래서 네, 정말 힘든 거죠. 2022년에 큰 폭의 하락 다 나왔다 생각했는데 오르나 했더니 루나 사태로 어마어마하게 떨어졌고요. 또 오르나 했더니 여기서 보시면 또 큰 폭의 하락이 보이실 겁니다. 금액으로 보면 적지만 꽤 큰 폭의 하락이거든요. FTX 거래소가 망했어요. 네, 샘 뱅크먼 프리드가 고객의 돈을 지 마음대로 유용해서 망했습니다. 이게 사실 뭐 짜오장펑이 CG가 장펑자오가 포스팅 하나 했거든요. X에다가 FTT 코인으로 알라메다 리서치, 이게 모기업인데 결국엔 다 FTT밖에 없더라. 그래서 나는 FTT를 팔까 생각 중이다. 팔려고 한다. 이 말을 하자마자 그 다음부터 막 캐본 거죠. 사람들이 진짜야? 얘네들 가치가 없어? 하면서 막 파산했죠. 결국에는 그 여파로 네, 마지막으로 무너졌고 그때가 최악이었어요. 네. 15K가 최악이었거든요. 근데 전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제가 17K까지는 그래도 열심히 샀거든요. 15K FTX 망하고 나니까 진짜 훨씬 더 많이 빠질 줄 알았어요. 저는 이때만 해도 13K, 9K 뭐 요렇게 간다는 말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15K가 바닥이라는 의견은 거의 없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와, 17K에서 막 나는 이제 진짜 찐 바닥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막 샀는데 여기서 한 번 더 빠지니까 멘탈이 좀 털리더라고요. 그래서 요때는 하나도 못 샀어요. 15K에서는. 나머지 제가 물량을 더 산 거는 그때 이후였던 것 같습니다. 요때랑 요때. 이때 되게 많이 샀거든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오르기 시작할 때부터 열심히 사서 멘탈이 털리지 않았다는 거.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때 부동산 매도해서 비트코인을 좀 샀어요. 그 덕분에 수량을 좀 많이 모을 수 있었죠. 근데 그 기회가 지금 또 왔어요. 네, 비트코인은 늘 기회를 주죠. 이제 그만 줘도 되는데 이게 뭐 앞으로도 기회는 오겠지만 아주 큰 기회가 아닐까 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큰 기회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번에 뭐 역설적으로 많이 못 올랐거든요. 그래서 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땐 그래도 하이 투 하이로 봐도 한 3배는 올랐거든요. 요렇게는 한 2배는 올라야 되는데 2배도 못 올랐어요. 한 14만은 갔어야 되거든요. 이번에 많이 못 올랐으니까 다음번에는 조금 더 과감하게 많이 올라주지 않을까. 뭐 제 희망회로입니다. 저는 비트코인 장기 투자자니까 희망회로를 그렇게 그리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락장이 왔구나. 뭐 최선을 다해서 모아야겠다. 저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락장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다. 물론 저는 이더리움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 노 포지션이에요. 무 포지션이에요. 이더리움 아예 없습니다. 이더리움이 정말 뭐 메이저 알트를 놓고 봐도 가장 못 올랐거든요. 그냥 지난 고점하고 똑같아요. 인플레이션 고려하면 오히려 빠졌죠. 그래서 바닥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바닥이 1000불이 깨질 가능성도 없진 않다고 생각하고요. 1000불 근처가 최저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여기가 뭐 찐 바닥일 수도 있고요. 바닥이 어딘지는 뭐 제가 알 수 없죠. 그리고 다음번에는 이번에 못 오른 것까지 올려주지 않을까. 만약에 1000불을 간다고 치면 1000불 그냥 계산 편의상 1000불이라고 한 거예요. 1000불까지 간다는 뜻이 아니라 만약에 1000불까지 가서 여기서 뭐 내가 뭐 한 5천만 원어치 샀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이번에 못 오른 것까지 올라서 10,000불까지 오른다. 그러면 한 10배 수익이거든요. 5천만 원어치 사면 5억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뭐 저만의 망상일 수도 있죠.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가능성이 없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이더리움 추천은 아니니까 네가 이더 사라고 해서 샀다 어떡할래 뭐 그런 얘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썰이지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시나리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하락장이 심각하게 펼쳐지고 있는데 누군가에겐 공포의 시간일 것이고 누군가에겐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기회는 준비된 사람의 몫이겠죠. 하락장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현금을 뭐 모아두신 분들, 뭐 그런 분들에게는 엄청나게 좋은 뭐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앞으로 뭐 몇 달 동안, 혹은 뭐 길게는 뭐 한 1년 동안, 상승장까지도 매수한다고 치면 한 1, 2년 동안 큰 기회이장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비트가 또 기회를 주고 있네요. 네, 1억 밑으로 빠졌습니다. 1000만 원어치 사도 한참 비쌀 때는 뭐 제일 비쌀 때 한 1억 8천 정도 했잖아요. 1억 7,900 얼마였는데 비트 기준으로 1.8억쯤 됐을 때는 1000만 원어치 사도 뭐 한 0.06개? 뭐 요 정도밖에 안 늘어서 와 진짜 모으는 게 되게 재미가 없었거든요. 이제 1000만 원어치 사면 0.1개가 넘습니다. 저는 0.1개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수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기 귀찮다 하시는 분은 지금 타이밍에 비트코인 0.1개 사서 업비트에 놔두고 한 30년 놔두시면 노후 대비는 이걸로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기회이장이 왔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기회이장입니다. 바닥이란 뜻은 아니에요. 기회이장이라는 뜻입니다. 혹시 매수할 기회를 엿보셨던 분들께는 되게 좋은 기회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디까지 빠질지는 알 수 없죠. 뭐 이거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뭐 있겠습니까? 10만이 아는 거고 어찌됐든 2027년에는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요? 네, 그런 걸 생각했을 때는 26년에는 바이사이드에서 멘탈 털리지 않으시고 멘탈 관리 잘 하시고 꾸준히 모아가시는 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비트코인이 평온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2월 7일 오전 7시 46분입니다. 어저께 좀 무서운 속도로 빠졌죠. 솔직히 저도 이렇게까지 무서운 속도로 빨리 빠지게 될 줄 몰랐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쯤에 왔을 때 한 75,000, 74,000, 뭐 72,000 뭐 요쯤 찍을 때 특히 여기에서 좀 지지를 받고 있어서 이제 여기가 좀 최저점이 아닐까 생각을 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가 최저가 아닐까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요게 뚫리고 나서 그냥 한 번에 정말 쭉 빠지더라고요. 그게 진짜 좀 무서웠던 점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6만 달러까지 되게 짧은 시간에 한 번에 이렇게 훅 빠져가지고 몇 시간 안 걸렸어요. 저 이때 미팅이 있어가지고 회의하고 있었는데 끝나고 보고 15%가 한 번에 빠졌죠. 한 11,000달러. 10시간 만에 10,000달러가 빠졌어요.
$10,000 빔이 아주 강하게 나왔던 거죠. 어제 아침에 6만 달러까지 빠지고 비트 가격으로 봤을 때도 엄청나게 빠졌죠. 예전에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24년 12월 달에 계엄빔이 있었어요. 계엄빔만큼까지 정확하게 딱 빠졌습니다. 딱 계엄빔만큼 빠졌거든요. 요만큼. 그것도 좀 특이한 점이죠. 한 9천만 원이 깨지자마자 바로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뜨고 나서 바로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이죠. 은도 많이 반등했어요. 뭐 은 투자자분들이 많지는 않으실 것 같긴 한데 보시면 여기서부터 반등이 꽤 크게 나왔습니다. 보시면 알 수 있죠. 바닥이 은값 같은 경우는 64달러까지 빠졌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반등폭이 꽤 큽니다. 은값하고 좀 비슷하게 올라갔어요. 지금 뭐 은은 여기서 엄청 많이 빠지긴 했는데 원래 금이랑 비트코인이랑 뭐 지정학적 이슈가 있을 땐 반대로 움직일 때가 많거든요. 근데 지금은 요즘엔 좀 방향이 같아요. 네, 어저께 많이 빠지고 오늘은 반등이 세게 나오고 마찬가지죠. 비트코인도 어저께는 하락이 많이 나오고 오늘은 좀 반등이 세게 나오고 은에 비해서 지금 비트코인이 훨씬 더 많이 힘든 상황이죠. 사실 6만 달러까지 이렇게 좀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반등이 나오고 있는 중이긴 한데, 사실 근데 좀 투자는 보수적으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막 올라가서 고점 경신하겠구나 하고 좋아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까지는 사이클대로 가고 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사이클은 3년 상승했으면 1년 하락하는 게 이제까지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럴 가능성도 꽤 높으니까, 1년이면 아직 한참 남았어요. 작년에 10월 7일 날 2025년 10월 7일 날 126K 최고점을 찍고서 지금까지 빠져서 반토막 넘게 해놨죠. 네, 한 6만 달러까지 빠졌으니까. 그렇다고 치면 지금 오늘 날짜가 2월 7일이잖아요. 8개월 남았습니다. 8개월. 그래도 뭐 넉넉 잡아서 앞으로 한 300일 내로 좀 최저점이 나온다고 해도 이 중간에 어디쯤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빠지면 또 이렇게 멘탈이 힘들 수 있잖아요. 투자에서 멘탈 관리보다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멘탈을 잘 관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매수하는 거예요. 빠질 때마다 매수를 하면 멘탈이 바사삭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얼마어치 갖고 있나, 뭐 그건 전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네이버에다가 고래동 공부라고 검색을 하시면 저희 카페가 나오거든요. 저희 카페에 제가 이렇게 비트코인 300 프로젝트 뭐 이런 거를 올렸습니다. 비트코인 300 프로젝트. 이게 뭐냐면 아마 길어야 한 300일 내로는 좀 최저점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미래는 모릅니다만 사이클대로라면 그렇죠. 그냥 뭐 되게 쉽습니다. 앞으로 300일 동안 매일 매수하자. 네, 요런 프로젝트입니다. 어쨌든 돈을 벌려면 지금 같은 때, 지금 여기 찍고 살짝 반등한 상태죠. 뭐 더 빠질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락장이 왔을 때 매수한 사람들이 결국에 나중에 또 상승장이 오면 돈을 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지금 하락장은 와 있으니까, 이미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지금은 매수하기 나쁘지 않은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300일 동안 매일 매수를 하자는 거죠. 네, 보시면 알겠지만 제미나이 나노 바나나가 요즘에 엄청 잘 그려줍니다. 나노 바나나 통해서 그려봤습니다. 비트코인 300 프로젝트 함께 하실 분들은 고래동 공부 공지사항 보시고 여기다가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뭐 쉬워요. 매일 10,000원씩 매수하셔도 되고 본인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10,000원 이상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매수는 5,000원부터 됩니다만 우리는 300만 원을 준비를 합니다. 300만 원. 저한테 주는 건 아니고요. 본인이 매수하시면 됩니다. 자금이 좀 있으시면 3천만 원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3천만 원. 저는 일단 뭐 한 3천만 원 정도 해보려고 합니다. 매일매일 10만 원씩 매일 매수를 앞으로 300일 동안 하는 거죠. 저는 3천만 원이 없는데요. 300만 원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300만 원이 없는데요. 300만 원을 이건 좀 알아서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카드론 같은 비싼 대출은 받지 마시고요. 뭐 아주 저리로 대출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예금담보 대출을 받으시거나 뭐 해서 300만 원을 좀 마련을 해두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아니면 뭐 다른 거 익절하거나 뭐 하셔서 만드시면 되겠죠. 매일 한 10,000원씩 매수하면 되실 것 같아요.
만약에 나는 3천만 원 할 건데요. 그러면 뭐 매일 10만 원씩 매수를 해서 우리 MRI 게시판 있잖아요. 여기 사토시 모아가기 여기다가 올려주시면 됩니다. 300 프로젝트 네, 지금부터 같이 해보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어저께 많이들 모으셨죠. 미국 주식 팔아서 막 삽니다. 어저께 뭐 누군가는 되게 비명을 질렀겠지만 누군가는 또 계속 매수를 하고 있죠. 네, 저도 어저께 꽤 많이 샀어요. 최근 일주일 동안 네, 꽤 많은 양을 매수했습니다. 많이 빠져줘서 여러분도 앞으로 300 프로젝트 하면서 여기에다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00일이 지나 있으면 그동안은 멘탈이 깨질 일이 없겠죠. 네, 그때 상황 봐서 300 프로젝트를 한 번 더 하든 300 프로젝트의 또 핵심은 매수했다고 바로 다 팔면 안 됩니다. 그럼 언제 파냐? 최소한 지난 고점이 한 1억 8천 정도 되니까 1억 8천만 원이 될 때까지는 매도하면 안 됩니다. 이게 더 중요해요. 별표. 300일 후에 1억 8천이 되진 않겠죠. 그럼 앞으로 뒤는 모르겠지만 뭐 오르든 떨어지든 300일 동안 계속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언젠가 뭐 한 1, 2년 내로는 될 것 같긴 한데 길어봤자 2, 3년으로 하죠. 네, 2, 3년 내로 1억 8천 이상은 될 거 아니에요. 이때도 저는 여러분들이 안 팔았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1억 8천이 되기 전까지는 매도는 하지 않는다. 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00만 원 저축을 매일 만 원씩 비트코인 매수하는 걸로 한번 해보자, 이런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업비트 쓰셔도 되고요, 뭐 빗썸 쓰셔도 되고 코인원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한 7, 8달러 행운의 7도 좋으니까 7달러나 8달러 뭐 여유가 있으신 분은 10달러씩 매일 매수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금을 잘 마련하셔서 300일 동안 매일 매수해서 인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일 인증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원래 매일 인증 잘 안 하는데 도배가 될 수도 있긴 하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것도 그러니까 하락장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본의 아니게 도배를 하게 되겠지만 뭐 하루에 한 개인데 뭐 하루에 한 개쯤은 괜찮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여기다가 모아나가는 모습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도 뭐 사실 계속 매수하고 있긴 했는데 인증은 매일 안 했을 뿐이죠. 앞으로는 매일 인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300일 동안. 300일이면 2026년 12월 4일까지네요. 요때까지 300일이거든요. 12월 4일까지 300일 동안 매일 매수를 같이 한번 해보시죠. 뭐 올리실 때 300 프로젝트 1일, 오늘부터 1일입니다. 오늘부터 1일으로 해서 300일 동안 매수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 하는 것이 나를 만들지 않습니까? 300일 동안 매일 매수하면 어떻게 될지 그 부분도 좀 기대가 됩니다. 요즘에 분위기가 확실히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빗썸 뭐 저도 이걸 봤는데 정말 미친 거 아닌가요? 빗썸 저는 안 쓰고 있긴 한데 그러니까 수백 명에게 몇백 명에게 줬다고 합니다. 2,000원씩 준다고, 2,000원씩 줄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300명에게 2,000원씩 준다. 그럼 뭐 한 60만 원 준다고 하는 거죠. 뭐 큰 프로젝트 아니죠. 뭐 이벤트가 60만 원 지급하는 이런 이벤트였던 것 같은데 2,000원이 아니라 2,000 비트코인을 준 거예요. 미쳤죠? 2,000 비트면 2,000억이잖아요. 이걸 한 사람당 2,000억씩 지급을 한 거예요. 300명한테. 진짜 지금 생각해도 진짜 미친 건데 62조어치 줬습니다. 참고로 빗썸의 시총 뭐 전 자산 다 합쳐봤자 62조가 당연히 안 됩니다. 얘네들 갖고 있는 게 끼케 한 3만 개 정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62조어치의 비트코인을 고객들에게 다 지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 걸 준 거죠. 이 거래소가 진짜 이렇게 허접하죠? 너무 쪽팔려요. 저는 빗썸을 안 쓰고 있긴 하지만 한국의 2대 거래소인데 이런 미친 일이 세상에 일어났다는 게 끔찍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세상에 일어날 수가 있지 싶은데 뭐 찌라시겠지 했는데 이게 팩트인 것 같습니다. 빗썸 차트 보시면 그래서 다른 데보다 더 많이 떨어졌어요. 보이시나요? 간밤에 있었던 일인데 이것도 한 어저께 저녁 때 한 7시쯤에 있었거든요. 이때 2000BTC를 준 거예요. 그리고 일부는 좀 팔았습니다. 이때 파신 분들 성공했죠. 한 1800개 정도, 그러면 1800억이잖아요. 1800억어치는 팔렸나 봐요. 뭐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참 공식적인 입장을 안 내고 있습니다. 빗썸에서. 회수가
대부분 되긴 했지만 1788개, 한 1800개 정도는 이미 매도가 된 걸로 보여요. 이미 매도가 되면서 8110만 원까지 빠졌죠. 업비트는 빠지긴 했지만 여기까지는 안 빠졌거든요. 한 8900만 원까지 빠졌었거든요. 미쳤죠. 이런 미친 일이 일어났습니다. 빗썸에. 이 빗썸 거래소로 기능을 계속 잘 할 수 있을지, 한 사람의 실수일 수 있지만 인재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것도 좀 많이 아쉽죠. 요즘 같은 시대에 이게 뭐 가능한 건지, 62만 개의 비트코인을 오전송을 했다는 건데, 좀 어처구니가 없죠? 여러분들도 들으시면서 정말 어처구니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정말 비트코인 시장은 별의별 일이 정말 다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반등은 했지만, 전 여러분들이 좀 보수적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러고 바로 이제 V자 반등이 오겠지 하고 기대를 하면 V자 반등이 안 오면 또 멘탈이 무너질 수 있거든요. 상장이 오든 하락장이 오든 나는 그냥 300프로젝트 300일 동안 매수만 할 거야. 나는 철저하게 이렇게 바이 사이드에 서 있어야겠다. 그냥 이런 생각으로 모아 나가신다면 300일 지나고 나면 그래도 하락장이 가장 무서운 때는 지나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좀 초연해지실 겁니다. 초연해지는데 멘탈 관리하는데 300프로젝트가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조금 주의사항을 좀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나는 업비트에서 장기 보관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업비트에 뭐 10억어치 비트코인이 있다. 비트코인 10개가 있다 하면 업비트에서 모으면 티도 안 납니다. 재미가 없어요. 원래 제가 생각했던 거래소는 빗썸인데, 그냥 빗썸을 예로 들겠습니다. 새로 300 프로젝트 하시는 거는 다른 거래소를 쓰세요. 300일 동안 매수하는 거는 그냥 0에서 시작할 수 있는 거래소가 좋습니다. 그러면 얘가 수익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업비트는 나중에 매도할 때까지 열어보지 마세요. 어플 삭제를 추천합니다. 제 와이프도 업비트는 삭제했어요. 어차피 장기 보유할 거라서 삭제한 지 오래됐습니다. 저희 와이프는 작년에 이미 삭제를 원래 했었어요. 하락장이라 삭제한 게 아니라. 빗썸에서 10,000원씩 뭐 매일 매수를 하는 거죠. 뭐 코인원을 쓰시든 코빗을 쓰시든 아니면 바이낸스나 뭐 해외 거래소를 쓰시든 상관없습니다. 10,000원씩 앞으로 300일 동안 모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돈 많으신 분들은 3,000만 원 있으신 분들은 뭐 하루에 10만 원씩 뭐 이런 식으로 매일 모아보시면 여러모로 좋은 경험이 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해보시죠. 운 좋으면 뭐 적어도 한 0.03비트 지금 가격으로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지금 가격 기준으로 봐도 0.03비트 근처 정도, 앞으로 하락장이 더 이어지면 이것보다 많이 모일 것이고 생각보다 많이 안 빠지면 이것보다 적게 모이겠죠. 어쨌든 대략 한 0.03비트쯤 모일 것 같은데 이게 또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면 또 얼마가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무튼 규칙 중에 하나는 1.8억이 되기 전까지는 매도하지 않는다. 요거는 좀 기억해 두세요. 출금되기 오래 걸리나요? 이게 빗썸이 다 그 사고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말도 안 되는 사고죠. 2월 들어서 계속 매입하게 되네요.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원래 매일 사고 있었는데 지금 하락이 깊어지니까 계속 매수를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최근에도 인증한 게 있으니까 7만 달러대 이거는 6만 달러까지 빠지기 전 7만 달러네요. 같은 7만 달러인데 참 느낌이 다르네요. 여기 7만에서 매수했고요. 6만까지 빠졌고 6만 3, 4천에 또 매수를 했던 것 같아요. 요때도 사고 요때도 샀거든요. 저는 뭐 빠질 때도 사고 있고 올라갈 때도 사고 있고 계속 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내년 말까지 계속 살 거예요. 사실 저는 한 600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한 700일 되려나? 700 프로젝트 저 혼자 꾸준히 해볼 생각입니다. 2027년 말까지는 매일 살 계획입니다. 하락장이 오니까 뭐 비트코인 가치가 이제 떨어졌네. 이건 무슨 좋은 자산이 아니다. 뭐 쓰레기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가격만 너무 보고 있으신 것 같아요. 비트코인 투자한 이유가 비트코인의 가치를 보고 투자했다면 가치가 달라진 게 있나요? 가격이 빠지면 가치가 떨어지는 건가요? 저는 비트코인은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의 투자자들의 심리가 변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가격에 반영되고 있는 거죠. 저는 그냥 앞으로도 오르든 떨어지든 계속 매수할 계획입니다. 여러분들도 300 프로젝트 함께 하면서 300일 동안 계속 꾸준히 같이 모아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2월 7일 대개봉, 오늘 대개봉 했습니다. 같이 한번 모아보시죠.